오늘 추가했던 그 양자과학기술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간단 말씀드리면 뭐 양자과학기술 워낙에 또 많이 언급이 된 거고 또 중첩 얽힘이라든 뭐 우리가 말하는 양자역학 일상생활에서 패러다임에서 볼 수 없는 어떤 하나의 특징을 결국은 갖고 있음으로써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대단히 어떻게 보면 이것이 도입됐을 때 굉장히 활용도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결국은 초고속 연산을 가능하게 하고 초신뢰 연결, 그다음에 이제 초정밀 계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 컴퓨팅, 그리고 양자 통신, 그리고 양자 센싱에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이것이 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굉장히 높은 뭐 슈퍼컴퓨터를 능가하는 이런 컴퓨팅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어디에 활용되느냐. 이것이 보안과 사이버에 활용되고 특히나 안보 목적으로 융합 시에 군사무기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실제로 구글이 이걸 시연해봤었죠. 슈퍼컴퓨터로 이론상 뭐 2만 년 걸리는 것이 실제 양자 컴퓨팅 했더니만 200초 만에 풀었다든지 이거 자체가 새로운 양자 암호 시대를 열고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 미국도 계속 중요시하는 게 결국은 양자 내성 암호, 양자 시대에 걸맞는 양자 공격에 걸맞는 암호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현재 최근에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같은 이제 어떤 양자과학 기술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국제 협력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커스에서도 하나의 군축이 정보 공유이지만 크리티컬한 아주 핵심 전략 기술에 대한 공유 협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부문도 파트너십의 한 대상이 되고 있고 AI와 마찬가지로 양자 같은 것이 이제 사이버 보안뿐만 아니라 바이오에 들어오면은 결국은 신약 개발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떻게 보면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의 어떤 그 임상을 거쳐야 되는 것을 단번에 해결해 줌으로써 어떤 단백질의 뭐 융합 결합이라든지 메커니즘 같은 경우를 해결해 줌으로써 대단히 혁신적인 신약 개발에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또 반도체도 초정밀 어떤 그 공정에서 또 활용이 되는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산업적 품목이 아직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찍이 이중 용도에 대한 그 규제를 이미 가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층에서 수출 제한이라든지 기술 동맹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을 접근을 이미 하고 있고요. 우리도 역시 그래서 지난 2022년, 2023년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전략적 기술 파트너십에 늘 빠지지 않고 나왔던 것이 이 양자 부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제 오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이버를 매개로 한 AI 우주 양자 기술이 어떠한 융합 시에 어떠한 기회를 주고 반대로 어떠한 도전을 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우주와 AI 양자 기술은 굉장히 융합적으로 활용될 수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 같은 경우는 이제 관제와 위성 발사체 영역의 기술들, 그리고 양자는 양자 컴퓨팅, 통신, 센싱, 그리고 AI 같은 거대 에이전트 모델과 가시화 시스템 모델이 있는데 이들은 파편적으로도 사실상 굉장히 결합돼서 중요하겠지만 결국 관건은 결국 사이버공간 사용되는 이 기술들을 융합시킬 때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심이고 더 중요한 점은 이것의 유기적인 연계를 가정한 이거에 대한 법 제도적인 것이 우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